오모 해설 강의? 그만 좀 봐. 오모는 해설 강의 하는 강사 한 명도 없을 거야. 이미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어. 무진 매수가 안 돼. 무진 매수 안 하잖아. 그 약간 그런 사람들은 다 6구 11을 하려고 하지 교육청은 무지 안 하지. 자 가보자. 첫 페이지.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와서 자 5번. 아이고 야 이거 문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평균 변화율에 대한 문제다. 그지? 그래서 결국에 그냥 F'이름 뭐야? 쟤를 평균 변화율을 H가 0으로 가게끔 보내면 되니까 정답 얼마? 3 되는 거 맞죠? 간단하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이제 6번 졸라 쉽지? 4번 자 7번 틀릴 수가 없다. 왜? 제 친구 틀린. F형을 못 구했잖아. F형이 결국 G형이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G형이 F형과 저기 접선의 방정식에다 0 집어넣는 행위랑 똑같지. 그러니까 F형이 마이너스 1이죠 그냥 3x 마이너스 1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혜성아 보고 있었니? 탈출해도 아니 미안 8번 이거는 무슨 내신에 나올 법한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치? 8번은 우리 내신에서 많이 했잖아. 주기가 얼마야? 6이지. B가 나왔잖아요. 맞지? 주기가 6이잖아요. B가 나왔잖아.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면 되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기가 6이잖아요. 그러면 B 파이분의 파 있으면 B분의 1이 6이니까 B가 6분의 1이네. 그냥 하나 나왔잖아. 안 해도 되지? 9번부터 한번 가보자. 9번도 졸라 쉬웠어. 그지? 9번도 졸라 하기 쉬웠던 게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저거지. 그럼 저거는 해석하면 F형이 얼마야? 1이다. 쟤를 해석하면 F형이 1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F형이 1이다. 뭘 준 거야? 적분 상수를 줬지. 그럼 F'X를 적분하면 끝이네? 졸라 쉬운 문제네. 넘어가자. 10번. 부터가 헷갈릴 수 있어. 이것도 나름 준수한 문제다. 맞췄다. 이거 했는데. 봐봐. 자, 봐봐. 자, 잘 들어. y는 ax 승 마이너스 1. 그지? y는 로그의 a의 x 플러스 1. 밑이 동일하지. 맞아, 아니야? 뭐 생각해야 돼? 인버스. 그치. 역함수 생각해야지.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0,0을 지나지. 얘도 0,0을 지나지. 따라서 얘는 역함수. 근데 두 개가 만난대. 그럼 역함수들은 만나는 지점이 항상 어디? y는 x. 증감수 한정. 근데 얘는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증감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증감수의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0,0을 지나네? 여기가 0. 먼저. 여기 얼마? 나머지 점을 p라 두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x축에 여기가 원점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x축 그리고 y축 그리면 끝이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쫙 그어. 그게 h래. 여기가 h. 그랬을 때 OPH가 2래요.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잖아. 기울기 1이면 내가 항상 뭐라 했어? 각도는 45도. 90도니까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1대 루트 2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얘가 넓이가 여기랑 여기가 같으니까 2가 되려면 얘가 얼마나 돼? 2만 되잖아. 그럼 여기 P의 좌표가 몇 컴마야? 2,2를 누가 지난다? 얘가 지난다. 2를 집어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2니까 A 제곱은 3. A는 얼마? 루트 3. 1초 커드 문제였습니다. 그치? 4점 치곤. 근데 10번까지 원래 4점 난이도 굉장히 쉬워. 근데 이제 좀 역변하는 게 이제 12번부터 좀 어려워지지. 11번에 한 중간 난이도야. 근데 이번에 11번이 조금 더럽게 났습니다. 좀 틀린 친구 많을 것 같은데 왜 틀렸냐? It's because 틀린 이유를 얘기하자면 It's because 합성 함수를 약간 너무 못해. 합성 함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어이? 합성 함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합성 함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들어볼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다들 다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 0과 2파이 사이일 때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뭐라고 생각해? 3 코사인 x가 k다.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래.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하, 따라따라따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아, 얘를 바꾸자. 뭘로 바꾸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이 k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한다. 아, 코사인 x를 t가 치환하자. 그러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거다. 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그러면 얘가 결국에 좀 정리할게.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k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는 일단 너무 큰일 나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라는 2차 함수와 너라는 직선이 실근을 3개 가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뇌정 집어봐. 왜? 왜? 2차 함수인데 실근의 개수가 2개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는 이 바보 같은 우리 친구들이 합성함수를 써놓고 이걸 합성함수가 됐다는 걸 인지를 못할 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부터 얘는 합성함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2개가 아니라 얘를 가지는 어떤 코사인 x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게 t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묻고 있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는 x의 개수가 3개다를 묻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내가 논리 정리한 게 이렇게 했을 때 2개잖아요 라고 했던 게 t의 개수가 2개라는 거지 x의 개수가 2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x의 개수가 3개라는 거지. 근데 너네 이걸 졸라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봐봐. 잘 생각해봐. 코사인 x를 0과 2파이 사이에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끝다 치면 2개지. 그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걸 구할 건데 일단 먼저 구해봅시다. 일단 먼저 그려보자. 그럼 얘는 일단은 최고차이에서 음수니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볼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2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야. 그러면 2, 1 주고 2, 1 줘서 4니까 마이너스니까 t가 2분의 1과 t가 마이너스 2지. 그 따라서 마이너스 2 그려. 그 다음에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근데 너무 지루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1이잖아. 근데 t의 범위가 어디라 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지점은 어디면 돼?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가 꼭지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생긴 거예요. 나머지 지워. 지워.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잘 들어. 자, 만약에 지금 코사인 x가 t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t의 값이 여기서는 x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봐. 만약에 거기서 y는 k를 이렇게 한번 끄었어. 왜냐면 k는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이렇게 끄었어. 그러면 요 지점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얘는 y가 k였을 때 x 값이 2분의 1이야, t 값이 2분의 1이야. t 값이 2분의 1이지. 그럼 그 t 값이 2분의 1이 되시는 x는 몇 개다? 2개다. 그러니까 얘는 3개가 아니라 2개란 소리야. 그러면 3개가 만들어지는 포인트만 찾으면 게임 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인 지점. 얘밖에 안 돼. y는 k. 한번 해볼까? y는 k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거든요. 그치? 끝점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야. 어차피 꼭지점이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라 하면 교점이 지금 몇 개야? 2개지. 근데 이 교점은 t의 개수가 2개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몇 개 나오냐인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얼마야? 그럼 요 지점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3, 1, 2인가? 3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1,3. 자, 중요해. 그럼 여기가 k가 얼마? 3이라는 거지. 그럼 그 3일 때 또 값을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 너가
그렇지 3일 때. 그럼 계산하면 다 넘겨. 2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이 0. 2, 1, 1, 1이니까 풀풀 주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나왔고 t가 마이너스 2. 아 여기가 t가 마이너스 2일 때. 구조가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t가 마이너스 1이란 거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 하나가 발생되지. 그리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여기 하나 발생되지. 그럼 누가 알파일까? 이놈이 알파시더라. 하필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2분의 1을 끊어놓고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다.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 3분의 4파이. 따라서 3분의 4파이 곱하기 3 곱하면 얼마? 4파이가 정답된다. 알겠니?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너네는 합성함수에 들어간 거야. 그 합성함수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합성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줘야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까? No. 너네가 생각하는 코사인 x가 t로 치환한 거는 치환 자체가 합성함수야. 알겠어?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실근 개수로 생각을 해줘야지. 여기서 이제 찌끄고 두 개가 맥시멈인데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알겠지? 이렇게 끄었을 때 그 교점과 x의 또 관계로서 봐야 돼. 합성함수니까. 그래서 막 대치동은 어둠의 n축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한 번도 안 썼지만 문제 푸는데 별 그게 없었으니까 우리 쓰지 말자. 알겠지? 우리 내 강의에서는 n축을 안 쓸 거야. 어쨌든 간에 합성함수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받는 유형치고는 혼동이 온 거야. 뭔데 이게 어려워? 약간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이런 유형은 학교에서 건드린 적이 없었으니까. 가보자. 12번. 진짜 기가 막힌 문제다. 기가 막힌 개더러운 문제다. 진짜로. 미친놈들이야. 잘 봐요. 지리기 설명 한번 해볼게. fx가 얘입니다. fx가 정확하게 구조가 주어져 있어요. x의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 그 다음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0,1을 지나고 접선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라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a. 그리고 거기를 또다시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했을 때 오야 그림 개 잘 그렸네. 여기가 S1, 여기가 S2다. 뭐 할 때 문제를 읽어보시면 너가 0,1이라는 사실이 지금 주어진 거야. 이해됐어? 0,1이라는 사실이 주어진 거야. 그 다음에 B를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 글자 읽는 거 귀찮아하지 마. 꼭 이런 거 글자 읽는 거 귀찮은 애들 종특 국어를 딱 나거든. 내가 이거 그리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애들 특징이 국어를 찢어볼게. 자 그럼 봐봐. 여기가 K, FK죠. 그냥 표시만 해놓자. 알겠지? 여기가 K, FK야. 자 곡선 fx 위에 점 B에서의 접선이 A를 지나는 거야. 그런 얘기까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fx와 AB로 둘러싸인 넓이를 S1 gx와 여기가 gx야. 근데 지금 우리는 gx를 모르는 거야. y는 gx인데 이 gx가 양수,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인 건 아는데 어떤 계수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넓이가 S1이고 넓이가 S2일 때 그때 S1과 S2가 같다일 때 갑자기 개 직거리로 0부터 K를 종족 분할해요. 그러면 봐봐. 그렇지. 공식이 있지. 3차 함수랑 접선의 공식 하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S1이 나오십니다. 아니 뭔 소리야? 맞나? S1이 나오죠, 그지? 맞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S2가 나오는 거지. 그럼 봐봐요. 잘 들어.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자시고 하는 녀석이 S1이라고 자시고 하는 거예요. S1이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12분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었죠.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베타와 알파가 그때의 실근의 교점이라 했어. 맞죠? 0이 있으시고 얘가 K잖아. 그럼 K에서 0을 뺀 거니까 K 마이너스 0의 4승. 이거는 뭐 내가 넓이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전파했을 때 잘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하셨다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겠지. 그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야 한다. 알겠지? 내가
개념 노트 만들어줬는데 그 읽지도 않지. 그거 다 적혀있는데. 써도 되더라고요. 아니 그거 이걸 쓰니까 그나마 덜 더러운 거야. 이걸 안 썼다고 생각해봐라. 졸라 더러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에 없는 공식이 이제는 수능에서는 디폴트가 됐어. 그냥 가장 기본값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걸 몰라? 너는 어렵게 풀어라. 난 쉽게 풀게.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무슨 어쨌든 12분의 1에 K의 4승이지 그지? S2는 얘는 최고 차이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A라고 잡잖아요. 그래서 얘를 AX 제곱으로 시작한다고 치고 A는 양수겠지. 그래서 6분의 A에 또다시 K-0의 3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6분의 A에 K의 3승 그 두 개가 같다며. 그지? 따라서 12분의 1의 K의 4승이 6분의 A의 K의 3승이고 K는 양수니까 어차피 약분하셔도 상관없죠. 약분 주고 12 줘버리면 K가 2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뭔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이게 1번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건드려보세요. 두 번째는 다른 색깔로 해야지.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를 써야 되냐면 자,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별 소득이 없거든. 그게 결국에 2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게 일단 이 목표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누구다? 2차 함수를 도대체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A만 구한다면 K가 나올 것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K의 주인공이 일단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GX의 힌트를 어디서 찾냐? 접선에서 찾는다. 왜냐? fx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잖아. 근데 그걸 정확하게 접선이 있는데 이놈이 너무나도 이쁘게도 여기를 K라고 줘버렸어 이미. 그럼 이건 뭐야? 0,1을 지나네? 접선의 방정식 레스키리.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계산해 봅시다. 여기 접선 여기 L이라고 둘게. 그럼 L이라고 두면 Y라는 녀석이 얘를 미분하면 적어놓자. 3x 제곱 마이너스 12x 너만 푼 거 아니다. 나도 풀어봤다. 너무 더러운 걸 알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얘는 기울기가 3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8에 x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자 k의 3승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이 적방 구하는 공식이었죠. 맞죠? 자 여기까지 납득됐어?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0,1을 지나지. 그럼 k가 딱 봐도 구해질 것 같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정말로 이쁘게 나옵니다. 그나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지? 마이너스 2k 3승 플러스 6k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얘를 계산하면 0,1을 넣고 정리를 하면 그래서 k 값이 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 얼마야? 3, 여기다 집어넣자. 27에 54니까 마이너스 27에 24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 마이너스 3,였어. 그러면 잘 들어. 자, 내가 이 2차 함수를요. 잠깐만 다시 k가 3이니까 a가 2분의 3인 것까지 나왔지. 그치? 체크하자. k가 나왔으니까 a가 2분의 3이라는 거 알겠지? 맞죠? k가 3이니까 a는 2분의 3이야. 그치? 그래서 a가 일단 나왔고 얘가 최고차이 대수였어. 그럼 3번을 보자. 어떤 거냐면 2차 함수가 이런 접선을 타고 갔을 때 내가 이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즉 gx에서 저 접선의 방정식을 빼면 얘가 실근이 된다고 하셨죠. 그거 이용할 거야. 이해됐어? 왜? 그냥 AX 나왔으니까 BX 플러스 C로 두고 좌표 두 개 나왔으니까 제곱해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접방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지. 접방은 y는 얼마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확실해? 네. 3번 93, 27. 못 믿는 건 아니야. 마이너스 1이면 오케이 땡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그지? 그래서 gx에서 적방을 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면 x 마이너스 1은 얘는 최고 차이 계수 얼마나 했어? 2분의 3이라 했죠? 2분의 3으로 묶어서 실근이 3과 0을 가지니까 x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두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얘를 정리하면 gx가 2분의 3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플러스 1에 얘도 또 빼야 되네. 마이너스 11x 이렇게 나와. 근데 얘를 적분해야 돼. 또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이 계산이
봐봐, 저렇게 뭔가 생략할 거 다 생략해서 계산했는데도 이렇게 식이 나와.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gx가 왜? 뭔가 잘못된. 뭐가 잘못됐어? 내가 똑같이 풀었네. 아.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식 똑같이 나와. 그렇게. 이해됐어? 얘를 0부터 3까지 보내버리면 정답인데 봐봐 12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렇게 발상을 잘했어. 그러니까 이 발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수능은 무조건 발상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처음에 접근했냐가 시간 단축의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라고. 근데 이렇게 단축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결국 답은 짜증나게 준다 이거야. 이거 답해. 나는 이거까지는 쉬웠어. 이건 너무 재밌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하기 싫더라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접근해봐요 얘를. 한숨만 졸라게 나오지. 접근해봐. 어쨌든 이런 문제였다. 그냥 계산이 좀 더러웠다 12번이. 그냥 적분해서 풀면 돼요? 그냥 정적분 하잖아. 0부터 3까지. 0부터 3이면은 양수인 부분이랑 음수인 부분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지. 정적분이니까. 도형이 넓이가 아니잖아. 내가 병신이 없나? 절대 따라 안 쳐. 여기를 구하시라고 안 했나? 아니 넓이니까 절대값을 쓰는 건데 그냥 정적분은 그냥 값이잖아. 그런 자식아. 아 그러네. 알겠어? 자 12번은 너무 과몰입했다. 너무 어렵지. 다음 해놓고 정적분을 안 했네. 우리 쉬는 시간 없다. 쉬는 시간 없다. 23분 남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가자. 13번. 아 13번 문제와 판타스틱. 13번 와우 판타스틱. 와 저도 간만에 아찔했습니다. 진짜 13번을 못 풀까봐 굉장히 아찔했어 문제가. 진짜로. 지워도 될까? 네. 너무 깨 그냥 넘어갈게. 왜냐면 14번을 그림 그리는 게 일단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4번. 그러니까 나 오늘 진짜 너무 급했던 게 봐봐 들어봐봐 나의 얘기를 좀 해줄게. 봐봐 나는 5월 오늘 모의고사 해설을 해야 되지. 근데 보통 369가 보통 모의고사를 목요일 아니면 화요일날 자주 보거든요. 보통은 목요일날 많이 봐. 왜? 수능이 목요일이니까 항상 고정이야. 픽스야 목요일 고정이. 근데 잘 들어봐봐 이게 수요일이잖아. 그러면 수학 시험지가 언제 나오냐면 3시쯤 나와. 이 인터넷에 뿌려지는 게. 그러니까 12시나 이럴 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2시, 3시쯤 스멀스멀 나와. 근데 내가 그래서 시간이 운동을 하고 나니까 3시 30분, 4시에 여기 도착하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5시까지. 난 5시 또 운행을 가야 되니까 4시 한 50분쯤 도착해서 1시간 10분밖에 없는 거지. 나한테 풀 수 있는 시간이야. 1시간 10분 70분이야. 선택하고 풀 시간조차 없다고. 차라리 3월, 6월, 9월 이런 거는 모의고사가 목요일이잖아. 그럼 내가 적어도 그날 새벽에 풀 수 있는데 이게 수요일에 잡히니까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진짜 개부럽다. 진짜 5월 모평을 바로 강의 영상을 찍는 사람은 대부분이 학원에서 그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겠지 당연히.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아니면 빼오거나 어디 학교 쪽에서 일하는 사람 빼오거나. 네? 아니야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 문제집이 뿌려지는 게 2-3시야. 더 일찍이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오피셜로 받을 수 있는 게 2-3시야. 그러니까 2-3시에 시험지를 받고 시작하는 거고. 그냥 빨리 풀 수가 없지 나는.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왜냐면 6월, 9월 같은 거는 대형 학원에서는 거기서 보잖아 시험. 그러니까 스타 강사들이 그걸 미리 볼 수 있잖아. 10시에 볼 수 있단 말이야. 오전 10시. 오전 10시부터 수업이니까. 근데 나는 2시부터 봐야 돼. 그 차이가 있지 그 간격.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애들이 그 수학 강사들은 그 동안에 또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야. 모의고사 분석도 하고 해설을 그 6시간 동안 하는 거야. 4-5시간. 그리고 저녁에 방송하잖아. 시간이 많지. 나는 나 같은 이제 1기 아마추어 강사는 그럴 시간이 없다. 안타까운 현실. 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숨이잖아. 개잘 그렸어. 나는 알거든요. 이게 K가 2란 걸 안단 말이야 풀어서. 그래서 그림을 딱 정확하게 2배를 주게끔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점수가 나왔죠? 왜? 풀고 와야지. 오답형은 다 했어? 그러면 오답형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뭔가 좀 대칭성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아씨. 아, 최선을 다해 그리긴 했는데. 난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교점이 있어. 여기가 A야. 그리고 여기에 교점이 B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크. 심지어 이거 약간 접하게 큰 그렸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고칠 수 있을까? 고쳐볼게. 그래서 직선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그려야 되는지 오케이 됐어. 뭐 대충 이렇게 그리자. 그리고 이게 또 끝까지 가네. 자, 여기서 딱 C에 걸쳐서 여기 어딘가에 탁 맞고 은근 잘 그렸다, 그지? 은근 잘 그렸다, 그지? 은근 잘 그렸는데. 봐봐. 자, 뭐 문제를 대충 읽어봅시다. 0과 2, 8 사이에서 fx가 k sin x야. fx가 k sin x. 그다음에 gx가 cosine x. 아, 나 이거 좀 헤매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좀 그 시간을 좀 잃었어. 문제가 참 짜증나더라고.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너무 없는 한에서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잘 봐봐.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조건을 한번 봅시다.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C라고 하지. 너네 그럼 이거 외분점에 대한 기하학적 성질도 알아야 돼요. 왜냐? 모르면 못 풀어. 좌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3대1 외분점 좌표는 누구나 다 외워. 근데 3대1 외분점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라면 못 표현해. 봐요. 내가 지금부터 쉽게 외분점 배우는 방법 알려줄게. A랑 B를 3대1로 외분했지. A랑 B를 3대1로 외분한 점이 C지. 그러면 C를 기준으로 A까지의 길이가 3, B까지의 길이가 1인 거야. 그럼 따라서 3대1이란 말이지. 그럼 결국에 2대1이라는 소리네. 그 조건을 준 거예요. 길이의 비가 2대1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3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큼의 비율인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하는데 BCD의 넓이를 구하래. 안타깝죠? 안 가죠. 그럼 이걸 좀 보자. 내가 여기의 좌표를 모르니까 알파를 한번 잡아보잖아. 그럼 여기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과 K 사인 알파지? K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가 같을 때잖아. 님들 탄젠트를 생각을 해야죠. 그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양면에 나눠. K를 양면에 나눠.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K분의 1이 됩니다. 근데 K가 양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느낌이야. 힘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K분의 1이 양수니까 이렇게 꺼. 그러면 이 지점이 A의 알파인 거지. 그럼 이 지점 얼마야? 파이 플러스 알파. 주기가 파이니까. 따라서 이놈이 어디다? 파이 플러스 알파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대칭성의 구조를 띄고 있다는 거야. 다시 좀 이쁘게 그릴게. 여기가 파이다라는 걸. 대각선이 2대1이면 저 그냥 직선 일자로 당연하지. 쉬. 그 얘기할 거야. 봐봐. 얘기하고 있잖아. 봐봐. 그게 왜 그런지도 좀 설명해 줄 건데 구분선 하나 그어줄게. 잘 봐. 자, 얘를 이렇게 연장할 거. 정말 희미하게 그을게. 얘를 이렇게 연장할 거. 보이니 얘들? 연장. 여기 연장. 그러면 대각선이 2대1이지. 2대1이지. 삼각형이 닮은 거야. 2대1은 2대1. 다만 2대1은 2대1 아니야. 2대3이지. 따라서 여기도 2대3이라는 소리야. 알겠지? 근데 그까지 알 필요 없고 2대1이니까 여기도 2대1이지. 따라서 잘 봐. 파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2야. 여기가 얼마? 2분의 8.
알겠어? 여기가 파이잖아. 근데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2분의 파이야. 이만큼의 길이가. 근데 잘 봐. 얘가 놀랍게도 삼각형의 높이입니다. 삼각형의 높이가 결정됐어. 벌써 2분의 파이. 난 이걸 보고 깨달았지.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알아서야 이 문제의 그 목적지를 설정을 했던 것 같아. 여기 와서야. 아,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비율관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아, 높이가 2분의 파이 나왔어.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믿고 이제 누굴 구하자? CD를 구하자. 요 길이를 구하면 끝이지. 맞죠? 이 길이를 구하면 게임 끝이라는 거야. 과연 이 길이를 어디서 찾냐? 이것도 골 때렸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 걸려.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 생각보다 여기서 좀 많이 막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보고 있지? 자, 우리가 안 썼던 걸 쓸 거야. 너네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할게. 혹시 문제에서 선분 AB를 3대1로 듣고 있어? 3대1로 외분한 점을 C라고 했던 걸 지금 내가 이 문제에서 지금 써먹었을까? 안 써먹었을까? 안 써먹었어. 실질적으로. 왜냐면 제가 2분의 파이라는 건 알고 있지 2분의 파이를 쓰질 않았잖아. 내가 그냥 쓰기만 한 거지 얘를 공식에 어떤 적용시킨 것도 아니잖아. 따라서 이 뒤의 좌표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맞죠? 잘 들어봐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 이런 생각.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통해서 규칙들을 좀 찾아낼 건데 지금 보면 여기가 교점이고 여기가 교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지? 내가 여기서 이걸 쓸 거야. 앞에 봐봐. 짠거 뭐니? 여기가 얼마야? 모르니까 H가 되잖아. 여기 H가 되잖아. 그러면 봐봐요. 너 길이가 2분의 파이라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파이잖아요. 그럼 얘가 딱 절반인 거 알겠어? 이해됐어요? 이 길이가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 알겠어? 대칭적인 구조를 떼어서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알겠어? 이렇게 끄었을 때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 합동이 나온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는 이제 H아니까. 그래서 여기가 H란 말이야. 그럼 얘가 다시 1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여기도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길이가 얼마야? 2H란 걸 알아야 돼. 근데 아직 몰라. 여기 길이를 몰라요. 아직도. 걔 골 때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여기 길이가 2H란 것까지 알았지.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좀 이용을 할 거야. 잘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 결국에 여기가 교점인데 얘가 누구냐면 결국 K 사인의 파이 플러스 알파랑 누가 같은 지점?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알파야.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면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 이거는. 알겠어?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자, 잘 봐. 이걸 보면 오케이. 그럼 결국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 코사인 알파랑 K 사인 알파가 결국 H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두 배라는 게 얘면 되는 거야. 얘의 Y좌표는. 그럼 여기의 Y좌표는 얼마야? 얘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컴마 그걸 어디다 대입할까? K 사인 해서 K 사인에 지울게. 납득되니? 여기까지 납득됐어? 문제는 뭐야? 니네가 이걸 생각하는 게 문제다.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야. 자,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좀 걸렸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어렵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마야? 얘가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알파가 되는 거지. 값이. 그럼 결국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나 돼요?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 X축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나와? 코사인 알파. 왜냐면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니까. 근데 코사인 알파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코사인 알파. 알겠어? 그러면 결국에 어떤 식이 만들어져? 아, 네? K는 K 뭐? K 코사인 마이너스 K 아, 쏘리. 예, 여기가 K 코사인 알파네. 그치? 요 길이가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 코사인 알파니까 여기의 길이가 K 코사인 알파지. 따라서 H가 K 사인 알파라고 할 필요 없이 코사인 알파 하자. 코사인 알파인데 그럼 얘는 2H를 해버리면 2 코사인 알파지. 맞아요? 근데 얘가 2H가 얼마였어? K 코사인 알파랑 똑같잖아요. 여기가 2H인데 그지?
따라서 K는 얼마? 2라는 게 발견이 된다. 이해됐니? 이해됐어? H가 코사인 알파야. H가 코사인 알파야. 근데 여기다가 두 배를 한 2H는 2 코사인 알파인데 여기서 2H는 K 코사인 알파라 쓴 거잖아. 따라서 K는 2라는 거지. 결정적으로 K 값이 2라는 게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스무스. 명주 이해됐어? 자, 근데 이거는 니네가 직접 다시 풀어봐야 된다. 이거는 모른다고 그냥 벽치고 있으면 돼안돼. 이거 뭐 몇 번인데? 14번이야? 13번이지. 우리 수능에서는 13번은 풀어야 돼, 못 풀어야 돼? 풀어야 되는 문제야. 알겠어? 내가 14번이면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갖다 버리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3번은 이해를 못하면 3등급 못 받지. 그냥 뭐, 못 먹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 자, 그러면 K가 2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앞전에 배웠던 K가 2니까 여기를 들어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라스트 계산방인데 2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 같죠? 맞아요? 맞아냐? 양면 제곱해버리는 거야. 4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얘를 1마사 제곱 알파로 바꾸면 결국에 5 사인 제곱 알파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에 사인 제곱 알파가 5분의 1, 코사인 제곱 알파가 5분의 4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라스트 방으로 이제 계산해보자. 잘 봐요. 여기가 K 코사인 알파였지, K가 2였지.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얼마야? 루트 5분의 2지. 맞습니까? 다음 여기 길이는 사인 값인가요? 코사인? 코사인이죠. 코사인, 여기 값은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였어. 다들 인정하지? 그럼 얘는 양수니까 사인 알파지. 사인 알파가 얼마? 루트 5분의 1이지. 따라서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1이다. 따라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더해주시면 루트 5분의 1 더하기 루트 5분의 4. 따라서 여기 길이가 루트 5였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얼마? 2분의 파이. 4분의 루트 5 파이가 나오신다가 정답이 됩니다. 어렵죠? 근데 제가 코사인 알파인 거 어디서 났어요? 안 들을래? 처음에 새끼야. 얘를 H랑 뒀다고요. 얘랑 합동이라고요. 여기 길이도 H라고요. 여기가 2H라고요. 뭐야? 똑바로 안 들을래? 걱정이구나. 맞네. 이해를 해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잘 들어. 이게 중요한 거야. 빨리 봐. 앞에 봐. 이게 중요한 거야. 분석을 해야지. 이거는 내 풀이야, 얘들아. 내 풀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니네가 못 풀어요. 니네가 생각해서 못 푸는 문제야. 뭔 소리야? 네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분석 한번 해보자. 자, 문제를 읽고 분석을 해봐. 자, 문제를 읽어보자. 3대1 외분점 어디서 써먹었어? 너가 봤을 때 3대1 외분점을 이 풀이에서 어디서 써먹었어? 너네가 봤을 때 처음에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쓴 게 아니야. 여기를 파이랑 2분의 파이라고 파란다는 거지. 이거를 식에다가 적용시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식에다가 어디다 적용시켰냐고. 어떤 풀이에서 적용시켰냐고. 벌써 헷갈리지? 왜? 니네가 푼 게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야지 너네가 푼 걸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뭐 어디서 쓴 거야? 뭐라고? 3개. 봐봐, 헷갈려 하잖아. 난 바로 나오는데 3대1 외분점을 통해서 자 여기 길이 파악이 됐지. 그럼 결정적인 조건과 단서가 뭐였어? 비거의 반절. 여기에 점에 잡혀드린 거야.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알겠니? 이걸 파악하시라고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풀이를 따라하라는 게 내 풀이를 그대로 받아쓰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푼 풀이와 문제와 비교를 해서 어떤 조건이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이게 공부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통해서 얻어냈던 것들이 또 여기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식을 만들어내서 K값을 구해냈다는 거야. 그리고 교점 써먹었지. 이 교점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뭘 얻었어? 뭘 얻었어?
이걸 얻었지. K를 얻고 난 뒤에 제곱을 해서 얘를 구했잖아. 알겠어? 문제 왜 답이 다 들어가 있는지 알겠지? 이 문제 해석이 중요한 거다. 알겠어? 알겠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너네는.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야지 니네가 뭘 할 수 있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나처럼 또는 상위권 학생들처럼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분석합시다. 14번은 일단 패스할게요. 패스하시고 15번도 패스할게요. 졸라 어려워요 진짜로. 14, 15 졸라 어렵긴 해. 패스할게. 객관식 단답형 가보자. 16번 패스할게. 17번 졸라 쉽지. 18번 미쳤지. 19번 개미쳤지. 20번 해야 되니? 해야 되겠지. 20번도 해야 되겠지. 그치? 이차함수. 응? A파는요. 좀 아쉽다. 거기까지 파악하면 좋은데 좀 더 아쉬워. 이건 뭐 내가 막 엄청나게 그렇게 언급하진 않았거든. 근데 잘 봐. 내 풀이를 보여줄게. 봐봐. SN이 N은 7부터 8까지 일단 최소값을 갖는다 했지. 나는 보자마자 딱 들었던 생각이 잘 봐. AN이 등차수요. AN이 등차. SN이 그러니까 AN이 등차야. 그러면 AN을 우리가 등차라고 한다면 등차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 함수라고 부르지. 어떤 함수? 1차 함수.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개념은 몇 가지? 두 가지. 으냐, 우냐야. 최소값이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는 우겠어요, 으겠어요? 우겠지. 근데 최소값이 7과 8이란 사실은 7번째 항과 8번째 항이 같은 지점이 있다는 거고 꼭지점은 2분의 15다라는 얘기를 주는 거야. 알겠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최소값이 7과 8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7번째 항, 8번째 항 가장 중간에 최소값이다는 거야. 근데 그 중간이 2분의 15항이라는 사실은 없잖아요, 세상에. 자연수야. 자연수가 돼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2차 함수를 푸는 거야. 수열인데. 잘 봐. 보여줄게. 그러면 결국에 여기 점이 찍히고 여기에 점이 찍힐 건데 잘 봐봐. 문제를 딱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여기가 2분의 15잖아. 그지? 그게 2분의 15란 말이야. 그러면 0일 때가 없나? 이게? 잠깐만. 오? 멘붕. 잠깐만. 멘붕. 저기까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멈춰. 나는 A파는 0까지 하면 됐어. 그거는 그냥 빼면 되잖아. 둘이 켰다 해서. 뭐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뒤에 n에 마이너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첫째 항부터 있는. 잠깐만. 나 이거 풀었는데? 풀었는데? 오케이. 아이고, 쏘리 미안. 순간에 그래. 근데 이거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내가 써먹으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 그지? 어떤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에서 어쨌든 등차 수열을 2차 함수로 바라보는 건 똑같지. 근데 너네 약간 대거 느낄 거야. 등차 수열의 합 중에서
그 단 한 번도 이거 내가 얘기하고 싶거든. 어떤 거냐면 등차수의 합공식 이거잖아요. 2분의 a 플러스 l에 곱하기 n이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 곱하기 n이라고 측정이 돼 있지. 이게 무슨 소리냐? n이 0일 때 0을 가져. 이 참수가. 그러니까 0에서 무조건 뭘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n축을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가 0이라는 것이 하나. 그럼 이미 대칭성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2분의 15니까 2분의 15만큼을 더하면 15. 여기 15. 와. S15가 일단 0일 겁니다.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럼 결국에 여기서 내가 문구를 이렇게 좀 잡아 던진 거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 나 조건을 보면 명주 이거 이해됐어? 나 조건을 보면 이거야. 절대값 SM과 절대값 SEM이 얼마래? 161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지. 그런 M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SM의 절대값이고 얘를 접어 올리겠다는 건데 그럼 접어 올렸을 때 그 값이 같으려면 하나는 아래쪽에 있고 하나는 위쪽에 있어서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맞지 않냐는 게 내 판단인 거야. 그러니까 8보다 크면 되니까 8과 15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M의 범위가. 그러니까 8과 15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건 거지. 아, SM이 음수다. 그러니까 너가 마이너스 160인 거야. 너가 플러스 160인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SN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사실 막 많이 다루진 않았던 유형이었는데 저도 꽤 최근에 공부를 했던 거라서 어떤 거냐면 SN의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 2분의 D야. 2분의 D야. 2분의 D. 2분의 D 아닌가? 이번에 뒤에 제곱 SN이 2분의 2A 플러스 N-1D니까 그래 외운데 최고 차이 개수가 2분의 D야. 봐봐 등차 수열은 X의 개수가 뭐야? N의 개수가 뭐였어? 공차였지. 그래서 내가 등차 수열 굉장히 쉽게 막 DM 플러스 별표 이렇게 잡았던 게 여기가 공차니까 기울기가. 그래서 이 창은 기울기가 2분의 D입니다. 근데 실근이 0과 15니까 n에 n-15지. 그지? 그럼 여기서 m을 집어넣었을 때 160, 2m을 집어넣었을 때 162. 계산할 수 있겠지. 계산해보자. m을 집어넣어보자. sm은 2분의 d 곱하기 m 곱하기 n-15. 그게 마이너스 160.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릴게. 2m은 2분의 d 곱하기 2m 곱하기 2m-15 그게 160. 그럼 여기서 봐봐 마이너스를 여기다 줘버려요. 마이너스를. 그러면 160이랑 160이랑 같죠? 그러니까 너랑 너가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약분되는 거 2분의 d 약분되고요 m은 약분되고요. 그럼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m 플러스 15. 여기 남는 게 2니까 4m-30. 계산해 주시면 5m이 45, m은 9. 그러니까 여기가 9번째 항일 때가 마이너스 162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어떤 걸 또 써야 되겠어. 지금 결국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A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m이 9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잖아. 대입. 이해됐어? m이 9가 나왔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d 곱하기 9를 넣으면 9 곱하기 9를 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플러스 160이잖아. 맞죠? 그래서 계산하면 3이니까 풀 되고 27 나눠줄 수 있나? 27 나누면 27은 뭐 곱할 거지? 6인가? 맞네. 얘가 27로 나누면 여기가 6이네. 따라서 d는 얼마? 6이네. 그리고 아까 A8이 얼마나 했어? 0. 따라서 A8이 0이야. 왜 A8이 0이야? S7과 S8이 같잖아. 맞죠? 최소값이 동일하잖아. 그러면 S7과 S8이 같다는 거는 이 S7이 S8이라는 게 S7이라는 녀석에서 A8항을 더한 거지. 두 개가 같다는 말은 A8이 0이란 말과 동일하다는 말. 이해됐죠? 그래서 따라서 양지네. A8이라는 게 결국 A 더하기 7D인데
D가 40이었으니까 A 더하기 42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2가 나오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A13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42에서 12D죠. 72를 더하신 30이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맛있죠? 나는 이 등차수열의 합을 2차원까지 이렇게 뭐 약간 세밀하게 건드는 문제가 평가원에서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우리 오늘부터 외우자. 그 일단 첫 번째, 뭐 내가 또 적어놓을 거긴 하지만 등차수열의 합은 일단은 최고 차의 개수가 2분의 D야. 2분의 D.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가 2분의 D고 그다음 무조건 n은 0에서 실근을 하죠. 이런 구조겠죠. 그럼 꼭지점만 찾아낸다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맛있는데요? 맞아요. 내가 그랬어. 나도 풀다가 맞아. 나도 이걸 꽤 최근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0에서 실근은 무조건 가지네. 근데 약간 아쉽다 이거.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 그지? 약간 뭔가 수열인데 0번이죠? 그지?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 왜냐면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수, 그러니까 정형이 자연수인 함수잖아. 근데 0은 정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얘를 실수의 어떤 함수로서만 그냥 바라본다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쉬울 것이다. 근데 다른 풀이는 사실 좀 고민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 더 쉬운 풀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최선일 것 같아요. 현준티의 제자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뭐요? 아니 똑같은 생각했다니까요. 쌤이랑 똑같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4번보다 21번이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은 꽤 어렵다. 21번은 꽤 쉬웠다. 평가가 그렇게 됩니다. 22번은 풀어봐야 된다. 아직 못 풀어봤어요. 확통도 못 풀어봤어. 미적분도 못 풀어봤어. 그래서 미적분은 내가 금요일날 강의를 하면 돼요. 29, 30만 원 되잖아. 다른 거 풀어봐. 확통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할게. 알겠지? 그래서 확통은 RPM 푸세요. RPM 푸시고 제가 강의 영상 첨삭해드릴 테니까. 미쳤어요. 어쨌든 21번 가보자. 21번. 이 풀이가 보이는, 더러워 보이는 풀이가 보이는. 그래서 이걸 주라. 난 풀이가 더러워. 원글에서 직접 찾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해야 돼? 하고 20.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집 가서 오답 정리가 숙제입니다. 근데 오답 정리가 단순히 답을 뺏겨라, 내 풀이를 뺏겨라 이게 아니야. 항상 얘기하지만 뺏기라는 말이 아니라 보고 분석하라는 거야. 저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 나머지는 오늘까지 하세요. 수행평가 있는 거 아닌 이상은 해야 된다. 스포해버리거든요. 진짜. 이건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21번은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21번은 이거는 진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이건 중등기 얼마나 공부했냐 차이야. 저 오늘 안 했는데. 진짜. 코사인 건좀 없었거든요. 자, 저 안 했는데요. 닥쳐. 자, 코사인의 알파랑 코사인 베타라고 할게. 얘갖고 4분의 루트지. 그냥 일부러 알파랑 베타라고 뒀어요. 너희들도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렴. 알파랑 베타라고 그냥 두렴. 알겠어? 알파랑 베타라고 두렴. 알파가 누구야? 얘가 알파야? 얘가 알파가? OP OPA.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지. 앞에 볼게요. 자, 봐봐. 나는 이게 뭐였어요? 일단은 가주권은 지금 뭐라고 씹으려봐야 설명 없고, 그러니까 AP랑 AQ의 길이가 같다는 말은 결국에 AP랑 AQ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 삼각형 APQ라는 삼각형이 혹시 연결돼 있니? 안 연결돼 있지? 연결을 시켰을 때 뭐다? 내가 구분선은 색깔 있는 그거 분별로 할게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봤을 때 어떻다? 이등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솔직히 지금은 뭐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결국에 OAPQ라는 어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뭔 개소리 같죠 그냥. 근데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자, 봐봐. 나 조건을 보면 왜 이런 문구를 굳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라는 뜻이겠지. 너네 나라는 조건에서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같다. 근데 그게 4분의 루트 15예요. 저게 의미하는 게 뭔 거 같아? 뭔 거 같아? 원주가. 아니 그냥 알파랑 베타가 같다는 소리야 그냥. 알파랑 베타가 예각인데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같으려면 예각인 상황에서는 코사인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알파랑 베타가 예각이야. 둔각까지 막 4, 4분면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각이잖아. 그 안에서 코사인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는 거는 알파랑 베타가 같다는 소리지. 그래서 나는 얘를 알파랑 둘 겁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앞에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 요거에 비해서 요거랑 요게 각도가 같죠. 얘는 원주각이야 얘들아. 원주각. 무슨 소리냐? 원을 그래요. 현에 비해서 여기서 이렇게 끄어. 여기서 이렇게 끄어. 이걸 원주각이 하는데 같은 현상이 있는 모든 원주각의 각도는 뭐하다? 동일하다. 기억나? 따라서 이걸 접하는 어떤 원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얘는 원주각을 뜻하는 거였어. 근데 잘 들어봐봐. 그럼 결국에 이게 중요한 거야. 원주각 알아내면 뭐하냐고. 맞지? 원주각이란 거 알아내면 이제 더 이상 못 쓸 건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원주각인 거 알면 못 쓸 건데. 문제는 두 번째야. 봐라. 원주각이란 말은 결국에 니놈도 원 위에 있고 니놈도 원 위에 있고 니놈도 원 위에 있고 니놈도 원 위에 있지. 원 위에 있고 원 위에 있고 원 위에 있고 원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으로 개념이 연결된다는 소리야. 이 정도 기하 정도면 수능에서는 나름 어렵게 출제한 문제일 거야. 왜? 보통 평가는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원과 내접하는 사각형을 내고 원주각 얘기도 나왔어요. 그럼 이게 평가원스럽게 딱 낸 거야 느낌 자체가. 근데 계산이 평가원스럽지가 않긴 했어. 자, 어쨌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합이 몇 도다? 180도다. 이거 이해됐어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저게 각도를 주어질 때 굉장한 도움을 줄 거야. 자, 그럼 지금까지 쓴 게 나조건이야. 맞을까? 아니야. 지금까지 쓴 게 뭘까요? 지금까지 난 뭐만 썼어? 뭐만 써서 지금 여기까지 결과를 이끌어낸 거야. 얘들아. 난 지금 뭐까지 써서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만 써서 원주각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란 성질까지 이끌어낸 거야? 딱 한 줄밖에 없잖아. 뭐야? 나 중에서도 너만 쓴 거야 아직. 그러니까 얘를 이제 쓴 거지 얘를 쓰진 않았어 아직.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왜? 중복돼서 쓰게끔 주겠니? 더 이상 이제 얘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치가 있지 아직. 안 썼으니까. 코사인 알파 결국에 뭔가 주어진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근데 아직 쓰면 안 돼요. 근데 봐봐요. 여기가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봐봐. 얘기를 해줄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코사인 베타,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15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요. 여기 알파가 작으면 루트 15분의 4가 되는 거죠. 쏘리 미안. 4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잖아요. 코사인에 의해서. 코사인 정의에 의해서. 그지? 그러면 16, 15니까 여기 얼마? 1이지. 잘 들어. 근데 이제 이게 보이네. AP의 길이가 2루트 15라고. 네 루트 15인데 네가 루트 15야. 그럼 봐봐요. 2대 2루트 15랑 1대 루트 15랑 동일. 그러면 이 길이가 8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각이라는 게 굉장한 중요한 사실인 거야. 그지? 코사인 알파잖아. 결국 이거분의 이거라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결국에 뭔 소리야? 이놈도 직각이구나. 너무 중요하잖아. 이런 걸 어떻게 학생들이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분석하라는 거야. 알겠지? 나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전국에 본다면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나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하세요. 하하하. 자, 그럼 어쨌든 풀어봅시다. 그리고 혹시 자 지금까지 쓴 게 얘까지 쓴 거죠? 그럼 얘도 썼고 얘까지 썼네. 뭐가 아직도 안 썼을까? 물론 이제 이렇게 끼워 맞추기 하면 안 돼. 왜냐면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끼워 맞추고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 못해. 시간이 부족한데. 끼워 맞출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알겠지? 그러니까 21번이 쉽게 나왔다고 이번에. 이 정도면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이에요. 물론 코사인 법칙도 있지. 일단 아직까지 코사인 법칙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가 2잖아요. 그치? 근데 잘 봐봐. 코사인 법칙을 쓰기 전까지 일단 각도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인데,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생긴 거야. 왜냐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어. 어떤 거? 사각형의 넓이 중에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얘랑 여기 세타만 알면 구할 수 있거든요. 기억나니? 대각선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사인 세타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대각선 길이, 여기 대각선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냐 이거야. 난 못 구했어요. 얘가 3알파 나오더라고. 못 구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니까?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밖에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사인 3알파를 알아? 대각 공식 쓰면 되겠지만 여기서 적어도 안 되겠죠. 수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건 이제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원래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 이걸 쓰려고 했었어 원래. 어떻게든 세타를 보자. 근데 이 직각을 알아나고부터는 한 가지가 더 생겼죠. 바로 누구예요? 누굽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 직각 삼각형이 보여야지. 직각 삼각형의 넓이 합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생긴 거야. 이걸 통해서 이 직각이라는 걸 몰랐다면 절대 평생 못 풀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구하면 되죠. 구하면 여기 길이가 2라고 줘줬고 2루트 15잖아. 이거 공짜로 줬네. 얘 얼마? 얘 곱하기 2분의 2루트 15. 넓이 하나 끝. 그럼 이제 여기 길이 구해줘야 되고 여기 길이가 안 나와 있죠 또. 맞나요? PQ 안 나와 있지.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도 PQ가 APQ의 밑변이거든요. APQ가 아까 누구라고 했어? 2등변이라 했지. 2등변을 밑변 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 이해됐어? 2등변 삼각형 밑변 구하기가 졸라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확신됐잖아. 풀어보자. 자, 그럼 이제 여기 길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2잖아. 얘가 몰라요. 근데 이 AQ가 2루트 15라는 거 안단 말이야. 그럼 난 누구? 너만 구하면 되겠네. 너의 각도. 너의 각도가 궁금하더라.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얘가 알파죠. 그러면 자 이제 노란색으로 할게. 얘는 얼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지. 잘 봐라. APQ가 2등변이라 했지. 이놈이 몇 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네.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2분의 파이 여기에 몇 도? 2알파도네. 납득됐어? 이건 좀 이따 쓸 거야. 어차피 왜냐면 2등변 하면 여기 알파로 갈라지니까 그건 이따 쓸 거야. 보인다. 그치 보였지? 근데 지금 아직 안 쓸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서 결국에 봐봐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고 이러면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지. 자 그럼 코사인 법칙 써보자. 코사인 법칙 이거 K라고 볼게. K제곱 더하기 얘제곱 4에서 마이너스 얘랑 얘 곱한 거 2배 하면 4K의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얼마야? 반대편끼리 2루트 15의 제곱이니까 6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잖아요. 그지? 맞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될 거고 코사인 알파가 얼마야? 4분의 루트 15잖아. 그럼 여기가 4분의 루트 10. 쏘리.
코사인 알파가 아니라 사인 알파가 되지. 맞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되잖아. 그치? 왜냐면 여기가 바뀌니까. 맞아요? 여기에 2분의 파이니까 바뀌잖아. 코사인이랑 만나면 바뀌잖아 사인으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것까지 똑같고. 그럼 사인 알파 구해야 되네.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얘 통해서 제곱하면 16분의 15니까 얘는 16분의 1이지. 4분의 1. 아우 비교적 깔끔하게 나온다. 여기가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 4 계산돼서 1 되니까 따라서 남는 거 K제곱 더하기 K 4 남고 넘기면 마이너스 56은 0이니까 K가 7, 8이죠. K가 7이네.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7이야. 깔끔하게 줬다 그치? 그래도 나는 납득적이게 좀 깔끔하게 줬어. 그럼 여기 좀 지울 게 있어 썼으니까. 자 이제 남은 건 누굽니까? 이놈이네. 그럼 너는 다른 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보라색으로 하자. 너는 제가 그림을 좀 개떡같이 그리긴 했지만 APQ는 놀랍게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이거 좀 갖고 올게. 여기다 끌고 올게.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A야. 뭐 이해됐어요? 납득됐어? 근데 여기가 또 얼마예요?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치? 그리고 여기가 또 지금 2알파잖아. 여기가 2알파라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하면 무조건 무슨 발일 거야? 수선의 발일 거야. 그게 인지상정이야. 그러니까 수발을 끊는 게 당연한 거야. 얘들 알겠어? 이등변 얘기가 나오면 자 우리가 기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입력이 들어왔어. 어떤 입력? 이등변 삼각형 입력이 들어왔어. 그럼 출력을 뭘로 내뱉어야 돼? 수선의 발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함수처럼 해야지. 아니 여기 알파 있습니다. 직각이라고 하면 여기 알파는 거죠. 그럼 또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AQ가 2루트 15라는 걸 알잖아요. 그지? 맞죠? 그러면 아까 구했던 대로 맞나? 2루트 15 맞죠? 그러면 아까 구했던 대로 얘분의 얘가 뭐야? 사인 알파지. 맞아요? 얘분의 얘 하는 게 사인 알파지.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잖아. 왜? 얘분의 얘가 사인 알파잖아. 따라서 2분의 루트 15분의 여기 길이 뭐니까 x라 잡으면 그게 사인 알파가 얼마? 4분의 1. 그럼 x가 얼마예요? 크로스 해버리면 2루트 15 2분의 루트 15일 것 같은데? 그지?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15 명주 따라왔어? 그럼 여기도 2분의 루트 15지. 그럼 요 길이가 루트 15네. 요 길이가 루트 15네요. 따라서 면적 구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7 루트 15. 따라서 두 개 더해주면 2분의 14잖아. 맞아요? 2분의 4지. 뭐 2분의 14야. 2루트 15니까 2분의 4 루트 15잖아. 그지? 두 개 더하면 결과는 얼마? 2분의 11 루트 15. 두 개 곱하라 했으니까 22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실 수가 있다는 거. 21번은 참 뭔가 약간 의미라기보다는 여운이 참 많이 남는 어떤 문제였다. 그지?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점점 가면 갈수록 좀 극혐이 될 것 같은데 14번 한번 가봅시다. 14번은 심지어 제가 좀 제대로 맞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푼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강사들도 디귿은 생각보다 생각하기 어려워요. 디귿은. 근데 내 풀이가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나도 뭐 확신이란 건 아니지. 왜냐면 내가 뭐 해설 강의를 본 것도 아니고, 그지? 해설 강의 뭐 답도 모르는데 해설 강의 본 것도 아니고 내 풀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겠죠. 약간 좀 찝찝했어. 디귿 풀면 사실 좀 찝찝했어 나는. 자 문제 볼게요. 자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신유형 아니니? 나는 이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t 제곱 x인데 자 어쨌든 쟤는 x의 x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구조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x의 3승 마이너스 3t 제곱 x인데 얘는 x의 x 마이너스 루트 3t x 플러스 루트 3t 맞아요? 맞습니까? 인수분해하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fx랑 fx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m1t, m2t라고 할 때 함수 gt가 개소리지? f의 맥시멈 값이 x 값이 m1이고 f의 인버스의 맥스 값이 m2t 그랬을 때 gt를
M1T랑 M2T로 더해서 푼대요. 자, 제가 여기까지 딱 든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나랑 눈높이가 똑같아요. 너네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야? 뭔 개소리야? 맞지?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기니디 문제를 풀면서 처음으로 뭔 개소리 하면서 버퍼링하고 걸렸어. 뭔 문제지? 그래서 일단은 애석하게도 내가 할 수 있는 fx랑 fx의 절대값을 먼저 그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fx를 그려보자. 뭐 이건 그리기 쉽지 않아요. 이걸 먼저 그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t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t지. 그지? 얘가 y는 fx. 맞습니까? 똑같은 위치에 하나 더 그리자. 똑같은 위치에 얘가 y는 fx의 절대값이 0 루트 3t 마이너스 루트 3t. 님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잘 들어. 여기 좀 중요한 거 나온다. 자 몇 대 몇이니?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 이거 얼마? t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지? 근데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지. 맞아 아니야? 너 이해돼요? 천재야? 아니지. 이해 안 되지. 그럼 이제 뭘 주는 거야? 기읍과 니은과 디귿을 풀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보죠.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기읍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G2가 30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G2는 M12랑 M22를 더한 거죠. 근데 M12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T가 2였을 때니까 얘가 T가 2였을 때의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의 최대값을 우리가 M12라고 둔 거잖아. 그럼 봐봐요. 나 지금부터 안 쓴다. 암산이야. 얘들아 잘 들어. M2가 걔 T가 2잖아. 그럼 너가 얼마야? 2지.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에서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지. 최대값 누구? 마이너스 2. 이해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투입.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t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t. 근데 t가 얼마라고? 2라고 했잖아 아까. 그치? 그래서 24 마이너스 8이니까 16. 따라서 얘가 16인 거야. 그럼 봐봐요. 30이니까 16이면 되잖아. 근데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지. 그치?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쯤 있겠지. 1이 한 여기쯤 있겠죠. 그럼 요 사이에서 최대값은 똑같지. 값은 동일할 거 아니야. 왜냐면 절대값만 씌웠으니까. 얘도 16. 그럼 뭔가 약간 기억을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푸는 건지 알겠지. 근데 니은부터 골때립니다. 기억 이해됐어요? 자 이런 논법으로 푸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야? 니은부터는 어려워진다는 거지. 왜? 보통 이런 문제는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쉬운 어떤 문제를 하나 던져. 그게 기억이야. 그래서 기억을 던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니은부터는 일반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야. 일반화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안 나오고 문자를 보지. 봐봐. 뭐라고 돼 있어? GT랑 EF-T 가 만족하는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3이 돼. 씨발 이게 무슨 소리야? 그치? 난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뭘 한 거야? 생각을 해보자. GT가 결국에 M1T랑 M2T를 더한 값이야. 맞죠? 그러면 T가 누군지 이제 몰라요. T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최대값. T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너의 최대값이야. 난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얘들아 봐봐. T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잘 들어. T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누가 바뀔까? 구간이 바뀐다. 구간은 마이너스 2랑 1로 한정돼 있지만 T가 바뀌면 바뀔수록 구간이 이렇게 될 수, 여기서부터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일 수 있는 거잖아. 구간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랑 1을 정해져 있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T의 값들이 바뀔 때마다 구간도 당연히 위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일 땐 얘가 최대값이고 어떤 부분일 땐 얘가 최대값이고 어떤 부분일 땐 얘가 최대값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최대값이면 결국 얘가 마이너스 FT잖아요.
그럼 결국 느낌이 약간 얘가 마이너스 f, 얘가 f 마이너스 t고 얘도 f 마이너스 t가 되는 그 t 값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EFT가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최대값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 위가 될 수도 있고 이 밑에가 될 수는 없을 거야. 아니 뭐 모르지 그것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되는 게 f 하필 f-t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되는 리미트랑 얘가 최대값이 여기가 되는 리미트가 동일한 지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 동일한 지점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되지. 이해됐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너라면 상식적으로요. t잖아요. t잖아. 상식적으로 봐봐. 좀 신기한 거 줄게. 구분선을 신기한 게 아니지. 구분선 하나 더 꺼봐. 탁 맞아.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t 0 t 얼마야? 2t.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를 왜 굳이 선정을 했냐면 얘를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은 여기가 돼버리거든. 왜냐면 여기까지는 최대값이 얘랑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은 바뀌거든요. 다 풀었다 혹시? 아 이거 다 풀어. 시간 100분 째서 가. 계속 풀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봐봐. 만약에 t가 만약에 그럼 딱 적절하게 여기가 2t잖아. t가 1일 때라고 생각해봐. t가 1일 때? 그럼 여기가 자 지금부터 얘들아 잘 들어 집중해. 암산이야. 나 여기다가 2라고 막 적고 여기다 적으면 니네 더 복잡해질 거야. 그 느낌 모르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숫자를 대입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나랑 잘 소통을 하시면서 암산에 잘 주목을 해봅시다. 자 아무것도 여러분들도 직접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2t니까 t가 1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2지. 요 지점이 2지.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부터 1인가? 그럼 얘가 2니까 t가 1일 때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일 때가 어디 있어? 여기 또 가야 되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네? 여기 마이너스 2t잖아요. 그지? t가 1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얘지. 되네? t가 1일 때가. 그럼 t가 1보다 좀 작은 t가 2분의 1 때라고 생각해보자.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더 밑에 있잖아. 그럼 t가 작아져도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면 이 밑에 가더라도 최대값은 위에 있을 거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2분의 1이면 얘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얘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쭉 되니까 최대값은 얘지. 따라서 2분의 1일 때도 된다는 그럼 4분의 1. 조금 더 넣어보자. 4분의 1. 더 작게 가보자. 그러면 4분의 1. t가 일단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0을 집어넣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1은 저 밑에 있죠. 4분의 1이잖아. 얘 2분의 1이지. 1 어디 있어? 위에 있네? 안 되네요. 네가 리미트였던 거야. 왜냐면 딱 여기까지 걸쳤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좀 작아지면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t가 2분의 1보다는 커야 돼. M1F. M1t가 F-t를 만족시키기 위한 t의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언제까지인지가 막혀 있을 거야. 그럼 또 t를 1보다 큰 숫자로 어떻게 집어보자. 2를 한번 집어. 얘가 얼마야? 4지. 그럼 얘 2지. 1 어디 있어? 여기쯤 있죠. 그러면 얘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이 범위에서 최대값 누구? 똑같네. 2까지 된다는 거야. 그럼 잠깐만. 3 넣어볼까? 3이지. 그럼 마이너스 2 어디 있어? 여기쯤 있죠. 1 어디 있어? 여기쯤 있잖아. 바뀌었죠 최대값이. 안 되네? 뭐가 리미트야? 왜냐면 딱 여기 걸쳤잖아.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좁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딱 여기를 돼.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는 너네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막 옆에서 막 얘들아 상상해봐 막 이렇게 되고 얘 막 부호가 이렇게 바뀌고 이게 아니라 정확한 숫자들을 대입하면서 어떤 구조로 이게 조금 시간 오래 걸릴지어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일단은 M1의 범위가 이때일 때야. 느껴지지? 이제 M2의 범위를 해서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M2가 오지. 너가 좀 빡셀 것 같아. 구조 자체가 왜? 그지? 왜냐면 얘는 그래도 구조가 괜찮은데 얘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너네 머릿속으로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랑 1인데 t에다가 막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싶니? 아니지. 비슷한 숫자부터 집어넣어보자. t에다가 1 집어넣어보자. t에다 1. 그럼 너 1이지. 마이너스 2 어디 있어? 아이씨, 또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가 2t. 여기가 마이너스 2t.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요거니까 성립하죠. 아 얘는 되네요. t가 1일 때 된다고. 그럼 t가 1일 때 되고 그럼 1보다 좀 키워볼까? 2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2고 그럼 1은 한 여기쯤 있고 마이너스니까 또 나왔네. 근데 딱 걸치는 느낌 들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까지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 근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뭔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 점점 좁혀지는? 그러니까 뭔가 t가 언제까지? 2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야. 뭐 한번 3 집어넣어보자. 마3이잖아. 마3이 마2가 여기쯤 있죠. 1이 여기쯤 있잖아. 그러면 최대값 또 바뀌어있지. 그러니까 2가 리미트. 아 그럼 얘도 t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게 최대값은 이미 결정됐네요. 이런. 이제 최소값인데 과연 최소값이 1이 나오냐? 2분의 1이 나야지. 싸움이. 근데 문제에서 보면 니은을 지으면 기획 디귿이 없지. 그래서 니은을 맞출 거야. 벡터. 이것도 개꿀팁이에요. 니은을 틀렸다고 가정해봐. 그럼 기획 디귿이 있어 없죠? 없지. 그럼 정답이 기획이라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야 평가원이 이렇게 안 돼요. 이게 교육청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해됐어? 갑자기 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찍는 것도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다고 가정해봐. 귀름법이죠. 니은이 틀렸다고 가정하면 기역이 정답이라는 건데 이때까지 기역이 정답이었던 적이 없었거든. 최근 수능 때 제외하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역이 아닐 거니까 기역 디귿이 정답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역 디귿을 봤더니 없지.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이 맞다는 거겠지. 그러면 3번과 5번으로 좁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이 25%에서 50%까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개이득 아니야? 기대값이 어떻게 되니까? 기대값이 어떻게 돼? 이항분포라고 생각했을 때 기대값이 몇 배 늘어나? 2분의 1 PS 4분의 1. 얼마 늘어났어? 몰라요. 어쨌든 뭐 2배 늘어나겠지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봐봐. 내 생각 몇 가지 이해됐어? 그러면 너네들이었으면 니은이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하려면 이제 여기서 이거면 성립하는 거 맞죠? 얘랑 얘 연립하면 얘잖아요. 맞아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라면 얘겠지. 그러니까 너가 t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을래? 1을 집어넣을래? 1을 집어넣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어? 맞는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난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발상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을 집어넣어보자.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서부터 퐁당 띄어서 1까지니까 여기까지죠. 성립하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3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 이제 슬슬 힘들지?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14번이잖아. 왜 푸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너 이상한 거 풀고 있니? 14번? 아니 내 말 듣고 있지? 너 혼자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닌데 그 그래프? 그래프 아닐 텐데. 그래프 아닙니다. 그래프로 푸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프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야. 자, 세 번째가 뭐야? 갑자기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저거지. 그러니까 t가 2분의 1에서의 우미분 계수에서 누구를 빼자? t가 2분의 1에서의 좌미분 계수를 빼자. 그 값이 5니?를 묻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상상 범위는 t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바뀔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gt의 우미분 계수잖아. 그러면 내가 봐야 될 범위는 m1t 플러스 m2t인데 얘가 t가 2분의 1보다 큰 지점에서는 gt가 어떻게 형성될 거고 t가 2분의 1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gt가 어떻게 형성될 건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지? 그래서 t가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해보자. 우미분 계수를 보여야 되니까. 이해됐어?
정의를 이용해서 푼 게 아니라 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식 구하면 그 미분하면 되잖아 그냥. 미분해서 t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게 우미계잖아. 우리 잘 생각해봐. 구간별 함수에서 미분할 때 왼쪽 거 미분하고 오른쪽 거 미분해서 거기다 각 대입해서 풀었었잖아. 그거 똑같은 구조야. 그렇게 생각하자고. 우미분이랑 좌미계를. 이해됐어? 그래프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t는 2분의 1에서 우미계는 어떤 식을 형성하는지를 보면 된다. t가 2분의 1일 때 보자. t가 2분의 1일 때요. 누구일 때? t가 2분의 1일 때 여기서부터 먼저 볼게요. 얘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얘가 1이지. 여기서부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저 밑에 있으니까 사실상 필요 없지. 따라서 여기서의 최대값 누구? 마이너스 t잖아. 맞죠? 2분의 1일 때는 그럼 2분의 1보다 조금 키워봐. 1이라고 해보자. 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2 어디 있어? 아니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얘지.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도 2분의 1일 때랑 1일 때가 둘 다 무슨 값이 나와? f-t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m1t가 f-t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f-t 마이너스 t 치고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세제곱 2t 세제곱 넘어가면 돼. 맞죠? 이해돼서 느낌 이해됐어? 봐봐. t가 2분의 1일 얘는 아까 니은 봐봐. 니은에서 거의 문제에서 다 줬어. m1t가 얼마였지? 그걸 만족하는 f-t 그렇지. f-t가 되기 위한 t의 범위가 m1t가 2분의 1과 어디 사이였어? 2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보다 클 때 f-t를 띄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m2t를 봐봐요. m2t를 보면 얘가 f-t가 되기 위한 범위가 1과 t가 2 사이거든. 2분의 1이 없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f-t가 무조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f-t가 무조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1이 한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까지니까 어디 있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얘는 어디 있냐면 위에 있거든요. 그럼 걔는 결국 누구야? f-2지. 맞죠? 값이. 근데 봐봐요. 명주 이해됐어? 왜냐면 봐봐. 여기가 1이야. 이 마이너스가 여기 위에 있다며. 그러면 최대값은 얘잖아요. 맞아 아니야? 최대값은 얘잖아. 이해됐어? 최대값은 얘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 나는 여기서 이런 걸 느낀다라는 거야. 어떤 걸 느끼냐? 딱 봐도 느껴지지 않냐? 뭐가 느껴져? m2t는 2분의 1에서 연속이라는 느낌이 졸라 들거든. 그러니까 좌미분에서는 얘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얘는 어떤 딱 그 지점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연속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뀌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뀔 수 있어. 근데 얘는 안 바뀐다는 게 F2가 안 바뀐다는 게 난 직감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봐. T가 2분의 1보다 조금 크지. 그러면 조금 크다고 생각해봐. 그럼 2T가 1보다 조금 클 거 아니야. 그러면 1이 어디 있겠어? 2T가 1보다 여기 있겠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쭉 내려와? 아니잖아. 요 위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H. 알겠죠? 그래서 F2를 집어넣어. 8에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자.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 넣으면 6T죠. 따라서 마이너스 8 플러스 6T제곱. 그럼 우미분 개수니까 얘 미분하면 6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T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니까 2분의 3에서 6 더해야죠. 일단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좌미계를 보여야 되는데 좌미계 얼추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몰라요.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는 거야.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GT를 봅시다. 그러면 일단 얘부터 볼게요. 얘부터. 야, 얘 여기는 안 봐도 비디오인 거 아시겠죠? 안 봐도 비디오죠. 어차피 M2T는 연속적일 거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어차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야, M2T는. 여기서 이걸 계산하고 있다? 미친 짓이지. 이게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M1T 보자. 2분의 1보다 좀 작아야 돼. 아까 2분의 1일 때 어디였어? 1이 여기였고 마이너스가 여기였으니까 얘였잖아. 딱. 그럼 2분의 1보다 좀 작아져봐. 그럼 이 t가 1보다 작아지는 거지. 그럼 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1은 여기 있겠지. 그럼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보다 좀 작아지면. 그러니까 원래 범위가 이거였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 t가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끝점이 최대값이 될 거야. 1을 집어넣으면 1-3t제곱, 1-3t제곱. 어차피 미분하면 상수 날라가니까 계산하지 맙시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2t. 계산하면 1을 집어넣으면 12에서 6을 빼는 거니까 6 되는 거 맞죠? 두 개를 빼라 했으니까. 잠깐만. 2분의 1에서 2분의 1이니까 6에서 3 빼는 거지. 얘는 3 빼는 거죠. 그죠? 따라서 3에서 6 플러스 2분의 3에서 3 빼면 얼마? 3 플러스 2분의 3이고 얘가 5는 아니지. 좀 아깝네 맞지? 2분의 10이면 5인데 2분의 9잖아. 따라서 D를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걸 좀 감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14번이 어려웠어. 15번이 좀 쉬웠고 15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만 풀고 22번은 생략하자. 이거는 집 가서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얼핏 봤을 때는 풀 수는 있을 것 같아.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딱 봤을 때는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구질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왜 좀 찜찜하나 15번? 14번? 완벽한 풀인디? 한번 다시 풀어봐봐. 내가 14번 찍어놨으니까 몰라 이거 뭐 그래프 그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판단하는.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단축 가능해. 니은 기억을 그러니까 기억을 통해서 일단 이 문제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고 니은을 품으로써 f-t가 되는 지점 m1t랑 m2t가 f-t가 되는 지점이 2분의 1과 2 사이에 있다 1과 2 사이에 있다를 통해서 얘는 2분의 1을 디귿은 2분의 1의 우미계란 자미계인데 얘는 m1t는 2분의 1에서 뭔가 바뀔 게 느껴지는데 얘는 2분의 1에서 전혀 바뀌는 게 없다. 그냥 하나만 구해놓으면 된다 라는 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 끝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풀면 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해서 A1의 최소값을 M, A1의 최소값을 스몰 m이 할 때,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2의 n-2승에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an이 될 거고, 자, an이 1보다 작고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자, 나 조건은 A5랑 A6을 더한 게 1이다 이렇게 되겠죠. A1, A2, A3, A4, A5, A6 그지? 맞아요? 그럼 일단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항의 개수가 개인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적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봐봐요.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AN이 1보다 작잖아? 그러면 여기다 갑자기 숫자를 늘려. 그리고 로그를 꼈다라는 거는 봐봐 잘 생각해봐. 로그를 꼈다라는 말은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숫자를 졸라게 줄이는 거거든. 그렇지? 숫자를 졸라게 줄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AN이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 그러면 봐봐 잘 생각해봐. 앞에 보세요. 만약에 A6이 얘를 따른다죠. 그러니까 A6이라는 게 얘라고 생각해봐. 이해됐어? 그럼 A5가 1보다 작다는 뜻이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A6의 개수가 얼마가 돼요? A6이 얼마가 돼?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8이 된다는 말이야. 맞아요? A5가 1보다 작을 때 A6은 얘를 따른다 해봐. 그럼 A5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5를 넣으면 2의 3승이니까 8이지. 따라서 얘가 8이 되거든요. 얘가 8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7 돼야 되지. 그럼 A5가 마이너스 7이 되려면 뭐 얘가 2의 마이너스 7승이면 될까? 느껴지나? 이런 구조가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여기서 생각한 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봐봐요. 이건 약간 숫자에 대한 감각이야. 두 개 더 있으면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아니 AN에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얘들아. AN에 들어오는 로그 진수 조건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오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러면 여기 값이든 여기 값이든 항상 뭐야? 양수야. 0보다 크다는 조건 들어가 있죠. AN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왜냐면 여기가 1이면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1보다는 작다는 거야. 그러면 음수가 두 가지 더해서 음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둘 다 양수인데 더해서 1이 된다는 거는 뭔가 약간 분수가 나오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분수도 어이가 없어. 왜? 분수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자. 그럼 값이 커지잖아요. 하하 이거 개골때리네.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하는 이거야. 졸라게 약간 정말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서 난 약간 본능이 이끌렸어. 뭐가 생각나? 1과 0이야. 1이잖아. AO가 1이면 0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은 0이지. 1 더하기 0은 끝. 이게 본능적으로 보였다 이거야. 아니 왜 분수도 안 되고 뭐가 되는 게 안 되니까 1과 0밖에 생각 안 났어. 솔직히. 알겠어? 그럼 봐봐요. 1과 0이지. 그럼 성립했지 나 조건. 그러면 얘가 1이야. AO가 1이잖아요. 그럼 네가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니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니? 그럼 n이 2여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1이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안 되잖아. 따라서 A3가 A4가 얼마? 2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확정이네요. 그냥.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게 뭐야? A3를 맞아 역추적하자라는 생각을 해야지. 여기까지 됐으면 거의 반은 아니고요. 한 3분의 1 풀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케이스가 졸라게 나오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어려워지고. 자 일단 여기까지 납득이 됐죠. 이해됐어? 여기까지 납득이 됐지. 그러니까 이게 1, 0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비상식,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다. 아니 얘는 1보다 졸라게 계속 커질 거라며 맞지?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없을 거라며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1년밖에 생각 안 난다 이거야.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그냥 1년 두고 풀었더니 성립이 된다 이거야. A4가 이기. 그 만약에 이게 틀렸어. 안 풀면 되는 거야. 밑줄 본전 아니겠니? 는 좀 그랬어 방금. 자 어쨌든 우리는 어차피 이거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4, 15를 풀 필요 있다 없다. 그냥 14, 15뿐만 아니라 13번, 12번, 11번만 풀어도 감지덕지야 너네. 알겠어? 너네 그 정도만 풀어도 되는 거야. 3등급이잖아. 아 좋은 점 2등급도 뜨고. 그래. 자 그럼 가보자. A4가 2가 됐어요. 그럼 너가 2가 된 거지 A4가. 그럼 A4가 2가 됐을 때 자 봐봐. A3가 1보다 작을 것이니 A3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니 생각해줘야지.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였다면 로그 2의 A3고요. 만약에 얘였다면 3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지? 2가 되는 거지. 그럼 A4가 2니까 오 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A3이 1보다 작아. 그럼 3을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A4가 2가 되는 거 맞죠? 일단 이건 되네요. 그럼 A4가 1보다 작다라는 게 일단 성립이 되겠네. 두 번째 그 밑에도 되냐 라는 거야. 봐봐. 그럼 A3이 1보다 클 때야. 그때 A4가 2야. 그러면 2가 로그 2의 A3이래요. A3 얼마인데? 3이 되잖아요. 그럼 A3이 4니까 성립하잖아. 된다는. 맞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되네. 그치? A3이 1보다 작을 때랑 A3이 1보다 작을 때랑 얘가 A3이 1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만약에 A3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 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A3이 될 수 있는 건 4겠지. 그치? 4면 되죠. 아직은 모르겠어. 이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벌써. 그러면 하나는 그냥 A3이라고 갖고 1보다 작은 A3 하나는 4라고 가자. 이해됐어? 그렇지 않죠. 그러면 A3이 4일 때는 A3이 4일 때 A3이 4일 때 봐봐. 또 A3 A3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럼 여기 A2가 1보다 작다면 얘 얼마? 1이네? 이씨 개무수. 그치? 너무 무수. 왜냐? A3가 4라고 했 A3가 4라고 했잖아. 얘를 먼저 보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A 뭐야? 2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아까 얼마였어? 4였잖아. 그러면 4가 로그 2의 A2니까 1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느껴지니?
A1의 최대값은 졸라게 키워야 되니까 너가 얼마? 2의 16이면 돼. 이해됐어요? 얘가 16이 돼야 돼. 여기가 16이 돼야 되니까 로그 2의 16이 가장 최대값이 될 거야. 너가 최대값. 그러면 이제 딱 왜 로그 2를 줬는지 딱 보이지 문제에서. 그치? 그러면 정답은 일단 16은 아니겠지. 왜냐면 m으로 나누면 16보다 작을 거니까. 그러면 정답의 확률이 25%에서 몇 퍼센트? 20%에서 몇 퍼센트? 25%니까 기대값이 굉장히 올라갔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은 이래. 수학은 안 될 것 같은 번호 다 배제를 시켜놓고 확률로서 생각을 해야지. 이따가 여기가 그냥 숫자 번호가 적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네가 그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지 아냐고. 우리가 뭐 그 정도의 실력자라면 애초에 그 짓거리 하지도 않겠지, 그지? 뭐 이게 탐구 과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수학은 안 될 것 같은 번호 다 지워놓고 확률론 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괜히 거기다가 이제 걷다 대가지고 이제 막, 뭔가 1번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1번으로 쫙 찍어볼까? 더 틀린다니까, 진짜. 왜냐면 네가 푼 게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니네가 1번, 그러니까 14, 15, 21, 22, 29, 30을 제외한 모든 문제를 100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도 되지.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너무 도박이다. 왜? 13, 12에서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라는 거야. 자, 미안하고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스몰 m 한번 해봅시다. 약간 느낌 이런 느낌이야. 키울 땐 졸라게 키워. 내릴 때는 졸라게 내릴 수 있겠지. 뭔가 약간 느낌이.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 알겠죠?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제 이 길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A3가 1보다 작다는 이런 소 나오는 거지. 4번. 좀 해보자 좀. A3가 1보다 작아요. A3가 1보다 작아. 그러면 A3가 될 수 있는 게 또다시 2의 n-1. 그러니까 만약에 A2가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잖아. 그러면 A2가 1보다 작다면 n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얘는 1이 될 거고, 그지? 여기다 2를 넣었으니까 A2가 만약에 1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2에 A2라고. 근데 A3가 1보다 작다며, 그지? 근데 확실한 건 A3가 5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지? 왜냐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A3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A3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A2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1과 어디 사이에 있어요? 2 사이에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로그 끼었잖아. 그지? 맞아, 1과 2 사이잖아. 그러면 A2가 1과 2 사이에 있는 것까지 알아냈어. A2가 1과 2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왜 최소값을 존재했니? 계속 추궁하라는 거야. 그러면 A2가 1과 2 사이에 있어. 그럼 또 A1을 한번 보여보자. A2가 1과 2 사이에 있어요. 얘가 A1이 누구야? 이제는 될 수 없는 거 알겠니? A1이 1보다 작아. 그러면 1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야. A1이 될 수 있는 게 얘도 잘하면 될 수 있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A1이 1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그러니까 A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성립된다? 로그 2에 또 뭐가 성립된다? 로그 2에 뭐가 성립돼요? 로그 2에 A1이 성립되잖아. 근데 A2가 1과 2 사이에 있었잖아. 그럼 A1의 기준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 2랑 어디 사이에 있어? 4 사이에 있잖아. 그치? 근데 봐봐요. 얘는 왜 될 수 없는 거야? 몰라요. 봐봐요. 잘 들어봐. 얘가 2분의 1이 되잖아. A2가 2분의 1이 되잖아. 그러면 A2가 아까 1과 2 사이에 또 모순이 돼요. 이해됐어요? A2가 2분의 1이 되면 이게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왜? A3가 1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결과값이 나온 건데, 그지? 이 결과값이 나온 건데, 만약에 A3가 요거보다 작을 때 요 결과가 나온 건데, 요거를 또 얘가 안 따른다? 그건 모순이지. 그러니까 A1의 최소값은 2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2의 16승에 로그 2를 끼웠으니까 정답 얼마? 15. 4번이 정답이
되더라라는 게 15번이었고 생각보다는 좀 쉬웠어요. 조금 쉬웠는데 수요일치고는 14번에 비해서 15번이 월등하게 쉬웠지만 그래도 수요일은 수요일이다. 그래도 어렵다. 연습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당연한 거지.